8월 15일 선종한 서울대교구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의 장례미사가 거행됐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도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를 통해 애도 메시지를 전하는 등 유주교는 많은 이들의 애도 속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유경촌 주교의 청빈한 삶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25년간 유주교와 동고동락한 1세대 프라이드 차량이 대표적입니다.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하반기 사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사제 109명, 수도회 사제 6명이 새 소임을 맡았고 교구 사무처장 등 주요 직책, 무엇보다 2027 서울 WYD를 준비할 사제들도 임명돼 새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 쓰레기 문제가 아닌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서울대교구 유경촌 주교의 장례미사가 8월 18일 많은 이의 애도 속에 거행됐습니다. 미사에 참여한 사제와 수도자, 신자들은 유경촌 주교를 기리며 유 주교가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기도했습니다. 이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교구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의 장례미사가 18일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장례미사는 한국천주교 주교단과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봉헌됐습니다. 미사에는 사제와 수도자, 신자 3,600여 명이 참여해 유주교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유경촌 주교의 삶은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한 사목자의 모습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유경촌 주교님은 교회가 사회의 아픔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언하셨습니다. 노숙인들을 위한 명동밥집의 설립을 직접 준비하셨고 특별한 일정이 아니시면 매주 직접 봉사를 하셨습니다. 정 대주교는 또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목소리를 경청하는 방식은 유주교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목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사제들의 목소리를 오랫동안 귀 기울이시더니 마침내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고 경청하시는 유주교님의 모습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정 대주교는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만난 유경촌 주교의 사랑 방식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된 증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유주교는 임종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사랑의 방향으로 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유주교가 보여준 사랑과 연민, 실천과 증언의 길을 따라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는 레오 14세 교황의 애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스파리 대주교는 유주교의 겸손한 삶의 모범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헌신을 감사히 기억하며 유주교의 영혼을 좋은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 맡겨드린다고 애도했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원 주교도 고별사에서 성모 신심이 남달랐던 주교님께서 성모 승천 대축일의 천상으로 불림받은 것은 성모님의 한없는 은총이기에 깊은 슬픔에 잠긴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한 유경촌 주교. 유주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용인공원묘원 성직자 묘역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작고 소박한 삶으로 많은 이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 유경촌 주교.
생전 직접 몰던 소형차에도 유주교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송창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경촌 주교가 생전 직접 몰았던 소형차, 1세대 프라이드 모델입니다. 유주교는 프라이드를 25년 넘게 타고 다녔습니다. 관용차가 필요한 때가 아니면 언제나 직접 운전대를 잡고 사목 현장을 찾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차 안에는 묵주가 놓여 있습니다. 소탈하시고 물건 같은 거 잘 안 바꾸세요. 이 자동차를 최근까지도 이제 투병 전까지도 계속 모르셨었죠. 운전을 하면 꼭 묵주기도를 하자 그래요. 길을 걸을 때라든지 이럴 땐 꼭 저기 시민 기도할까요? 2000년대 초반 해당 모델이 단종되고 부품을 구하기 어려웠음에도 유주교는 차를 고치고 또 고쳐가며 프라이드를 지켜냈습니다. 검소하고 소박한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2023년 3월까지 유주교의 차량을 직접 손봤던 자동차 정비사 윤상석 씨. 전국을 수소문해 부품을 구해가며 차를 고쳤다고 회상합니다. 애착이 있으신 거예요. 워낙 또 주교님이 검소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수소문하니까 한 일주일 만에 그 양산에 차 고쳐줘서 고맙다고 하시고. 유주교의 소박한 삶은 일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공동사제관에서 함께 지낸 직원들은 유주교가 도움을 받기보다 늘 도움을 주려 했다고 기억합니다. 항상 주기님께서는 우리 도와주고 싶어서 막 항상 그러셨는데, 주교님께서 이제 틀이 꾸미고 있을 때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못 도와드려서 저기 한다 해서 제가 주교님 내년에는 꼭 도와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올 크리스마스 트리 꾸밀 때 주교님이 더 너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CPBC 송창환입니다. 서울 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하반기 사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교구 사무처장과 관리국장, 문화홍보국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포이동 본당은 양재 이동 본당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제 인사로 서울대교구 사제 109명, 수도회 사제 6명이 새로운 소임을 맡았습니다. 우선 교구청 주요 직책을 맡을 사제들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주교회의에 파견됐던 정성환 신부가 사무처장, 관리국 부국장 황인한 신부가 관리국장, 전산정보실 부실장 김광두 신부가 전산정보실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최강희 주교가 맡았던 문화홍보국장 겸 대변인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부관장 김남균 신부가 담당합니다. 2027 서울 WYD를 준비할 사제들도 임명됐습니다. 이은수 신부와 심승우 신부가 법인사무국 차장, 김윤옥 신부가 기획사무국 차장, 윤호진 신부가 홍보위원회 WYD 담당을 맡았습니다. 지역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양주열 신부는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전담지구장과 21개 본당 주임사제도 바뀝니다. 제2서대문 마포지구장은 최성기 신부에서 김현 신부로 바뀝니다. 김종옥 신부가 도곡동 본당 주임, 박선용 신부가 창동 본당 주임, 배도동 신부가 독산 일동 본당 주임, 이강서 신부가 가락동 본당 주임, 김운겸 신부가 성내동 본당 주임으로 부임합니다. 본당 주임사제와 연대하고 협력해서 사목하는 협력사목사제 8명도 새로 임명됐습니다. 한재석 신부, 김효성 신부, 유종만 신부, 이형재 신부, 이승태 신부, 유시창 신부, 고형석 신부, 강인철 신부가 협력사목사제 직책을 수행합니다. 새로운 소임을 받은 특수사목사제들도 있습니다. 신희준 신부가 서울성모병원 영성부원장, 조민환 신부가 병원사목위원장, 오주열 신부가 빈민사목위원장, 신웅 신부가 요셉나눔 재단법인, 전준희 신부가 부천성모병원 영성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6월 레오 14세 교황으로부터 사제품을 받은 새 사제 2명도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재현 신부는 방학동 본당 보좌, 함현준 신부는 수유동 본당 보좌로 사목합니다. 홍인식 신부와 소윤섭 신부, 김용태 신부와 김윤태 신부 등 12명은 사목 일선에서 물러나 성사 전담사제의 길을 걷습니다. 새 소임을 받은 사제들은 9월 2일까지 새 임지에 부임해야 합니다.
한편 포이동 본당은 양재 이동 본당으로 본당명이 바뀌며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지사 담당은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지사 대표로 직책명이 변경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정부는 이른바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은 생산 감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를 만들겠다는 글기가 보입니다.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다짐도 눈에 띕니다.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SNS에 올린 기후 공약입니다. 대통령 취임한 달을 맞아서는 공약 실행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년을 기점으로 먹는 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김성환 장관도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탈플라스틱에 관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금년 내로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에 기반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여 플라스틱의 전 주기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선 국내외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풀뿌리 연대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없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로드맵과 국제협약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활용이나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으로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플라스틱 원료 자체가 석유 산업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생산 단계부터 규제를 해서 생산을 감축해야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 감축 목표까지도 달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막을 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의 핵심 쟁점은 생산 감축 의무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전언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공약했었던 정부이기 때문에 그 공약에 걸맞게 이제 협약에서도 탈플라스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생산 감축부터 이쪽으로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정부 차원의 그린워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102kg. 이 가운데 재활용은 57% 정도입니다. 방치되거나 소각되는 나머지 폐기물은 결국 인간의 몸속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인천교구 청수성당이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18년 전에도 강제 이전을 해야 했는데 본당 신자들은 또다시 신앙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자 7,000명의 인천교구 청수본당은 교구에서 네 번째로 신자가 많은 본당입니다. 주일 미사에만 1,500여 명, 초등부 120명, 중고등부 70명이 참여하는 젊고 활기찬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본당은 두 번째 강제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본당은 18년 전 김포 운양동에서 한강 신도시 개발로 강제 이전을 당했습니다. 이후 현 위치에 성전을 신축해 2015년 축복식을 거행했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김포 한강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하면서 성당 부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본당과의 협의는 없었고 본당은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자들은 또다시 신앙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속지주의에 따라 신자들은 거주지 관할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당이 또다시 이전하게 될 경우 김포 장기동 지역 신자들은 본당을 잃게 됩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0조 1항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신도시에 4만 3천 가구가 들어오면 약 1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천주교 신자를 1만 5천 명으로 추산했을 때
성당 한 곳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본당의 요구는 재개발 반대가 아니라 현재 위치의 성당을 존치하는 겁니다. 성당이 개발구역 끝자락에 있어 성당을 존치하더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게 본당의 설명입니다. 성당의 존치를 바라는 건 본당 신자들만이 아닙니다. 성당의 존치를 위해 인천 교구민들도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서명한 교구민만 5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청수본당 주임 김일애 신부는 성당 강제 이전은 신앙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라며 오늘날 신앙에 대한 박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돈을 아무리 몇 천억을 줘도 이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기 때문에 이 7만 명이 사는 이 지역에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2번 쫓겨나고 그런 경우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당이기에 김 신부의 마음은 더욱 무겁습니다. 내가 살던 곳에 성당이 쫓겨났어요. 또 쫓겨나요. 또 쫓겨나는데 그걸 그냥 방관한다는 입장이 되는 거죠. 교회는 가톨릭 교회가 방관하는 입장이면 그렇다면 공동체는 당연히 와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감을 감출 수 없는 건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정말 힘들게 컨테이너에서도 있었고 작은 정성, 건축 하나하나 벽돌 한 장 한 장 정말 작은 정성으로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저희 이 많은 신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저희 성당 여기 존치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밥 한 끼로 아이들에겐 웃음을, 부모들에겐 안심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항동본당이 운영하는 어린이 식당 이야기인데요.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교회의 모습은 전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서울 항동성당 주방이 분주합니다. 7월 28일 문을 연 어린이 식당의 점심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항동본당은 방학 동안 매일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한 끼 밥값은 1,000원.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은 방학 때마다 고민거리였던 아이들 점심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가방을 맨 아이들이 하나둘 성당에 들어와 익숙하게 줄을 섭니다. 고기 좀 많이 주세요. 이날 메뉴는 훈제오리 고기와 장조림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어린이 식당이 없었다면 음식점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을 아이들. 혼자 그냥 중간에 같은 곳에서 밥 먹어요. 친구들이 많아요. 아침 안 먹고 그냥 바로 와서 먹었어요. 여기 음식이 맛있어서 좋아요. 구로구 항동은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어린이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항동본당은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고민하며 주민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의 본당 사회복지 공모 사업을 통해 어린이 식당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항동본당의 목표는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것을 성당이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식당 운영하는 걸 굉장히 좀 고마워하고 그래서 신설 본당이 지역사회에 신뢰를 얻고 자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항동본당은 방학이 끝난 뒤에도 연말까지 일주일에 2번 아이들에게 저녁을 제공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찾아가는 WYD 순례단이 최근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가톨릭대 신학대학 조동원 신부와 한국 청년들은 몽골 청년들을 만나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알리고 몽골 청년들을 서울 WYD에 초대했는데요. 찾아가는 교회 그 첫 번째로 몽골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몽골의 전체 가톨릭 신자 수는 1,450명. 몽골 전체 인구의 0.04%에 불과합니다. 서울보다 8배 넓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땅에 성당은 단 6곳입니다.
몽골인 사제는 한국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2021년 사제 서품을 받은 산자 짭 신부 단 1명. 산자 신부가 사목하는 울란바토르 지목구 성 소피아 성당에서는 7월 31일부터 나흘 동안 청년 캠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캠프에 참가한 청년 90여 명 가운데 세례를 받은 청년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을 찾는 이들도 대부분 지역 청년들인데 주일 미사 참여자 50여 명 가운데 신자는 14명에 그칩니다. 이처럼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어우러져 본당 활동에 참여하는 건 몽골 교회가 청년들에게 일상의 안식처, 또 다른 집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성당에 오는 친구들도 저희는 점심을 또 마련해주고 또 저녁 미사 후에도 함께 저녁도 준비해서 먹고, 그리고 빨래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도 빨래도 본당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샤워도 못하고 하면 보통은 본당에 거의 비루처럼 이렇게 지금 친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산자 신부는 오는 9월 예비 신자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자 신부는 이 모든 것이 선교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지금 저희 성당에 오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건데, 근데 관리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한국어에 능통한 청년 노민양도 아직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성당에 계속 나오고 캠프에도 참가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걸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 많이 했어요. 계속 믿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세례 받고 싶어요. 부모님은 가톨릭 아니라서 좀 더 싫지만 아직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선교의 씨앗을 뿌리며 무럭무럭 자라나는 몽골교회. 몽골교회의 다음 단계는 전 세계 청년 신자들과 만나며 그들과 신앙을 나누고 보편교회의 일원으로 뿌리내리는 겁니다. 8월 4일 지목구청에서 만난 몽골 울란바토르 지목구장 조르조 마렌고 추기경은 몽골 청년들이 신앙의 목마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Probably I will use the adjective thirsty. Thirsty for truth, thirsty for beauty, for genuineness, for depth also. Especially our young faithful, they are really thirsty for a deep experience of faith. 작지만 역동적인 교회, 몽골 교회는 또 다른 가정으로서 청년들에게 쉼과 양식을 주며 선교의 씨앗을 뿌려 다음 단계로 건너가기 위해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납품하는 돈다발입니다. 관에서 봉인한 지폐라는 뜻으로 막 찍어낸 현금 다발을 말합니다. 조폐공사에서는 새돈임을 증명하기 위해 관봉권 띠지에다 각종 데이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띠지에는 검수 날짜, 담당자 코드, 사용자 장비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의 품질 보증서처럼 띠지는 돈의 품질 보증서입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하는 도중 5만 원권 관봉권을 발견합니다. 관봉권의 금액은 5천만 원으로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관봉권의 띠지에는 제조 날짜 2022년 5월 13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뒤입니다. 보통 사람은 만질 수도 없는 관봉권은 시중은행에 공급하거나 아니면 과거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 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출처가 용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합니다. 물론 건진법사 전 씨는 기도비로 받은 건데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다발의 출처를 역추적할 수 있는 중요 증거인 관봉권의 띠지가 검찰에서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경력이 짧은 직원의 실수로 모두 버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봉권 말고 다른 현금도 발견되었는데 그 돈을 묶은 띠지도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띠지가 사라진 걸 안 것도 압수 4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중요 증거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부 감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 핵심 증거들은 모두 사라지고 돈다발은 지금 띠지가 않은 고무줄로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검찰의 황당한 실수가 왜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일어났는지 여러 의혹에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슬퍼런 검찰이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앞에서 자간 잃은 모습을 보이는 건 오늘만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의 국정 혼란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련 조사라는 비난을 들었던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윤석열 정권 내내 여러 혐의에 대해 덮어주는 모양새였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1년 이상 시간만 보내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기소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탄핵 이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여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가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당에서 검찰의 해체는 검찰 스스로가 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건진, 돈다발, 그리고 검찰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의의 수호자인 검찰로 거듭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CP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